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퇴후 깊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1,000만 원 주고 들어도 아깝지 않은 100세 어르신의 인생 조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한 요양원에서 만난 101세 할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상 인사만 드리려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앉아봐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오후 저는 그분 곁에서 3시간을 함께 보냈고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그분이 해주신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뭘 가장 후회하며 사세요? 라고 할아버지가 물으셨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후회가 없는 게 아니라 후회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구나 하고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 표정을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없다는 사람은 두 부류야. 정말 완벽하게 산 사람,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당신은 어느 쪽일까? 그 질문이 지금도 제 가슴을 찌릅니다. 할아버지는 한 세기를 넘게 사신 분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 6.25를 겪으셨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지켜보신 분이죠. 3번의 사업 실패와 2번의 암투병을 이겨내셨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 눈빛에는 여전히 맑은 빛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원망도 체념도 아닌 뭐랄까요? 담담한 수용과 따뜻한 연민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참 멍청했어 라고 하시면서도 그분은 웃고 계셨어요. 자신을 용서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100년을 사시면서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뭘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있지? 많아? 근데 그걸 당신한테 말해준다고 당신이 알아들을까? 아마 못 들을 거야.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70 넘어서야 겨우겨우 알아들었어.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림은 다 압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그걸 실천하지 못할까요? 왜 늘 나중으로 미루고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지금 당장 다 이해하진 못할 거야. 하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 문득 내 말이 생각날 때가 올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때라도 바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빠른 거야. 저는 오늘 그날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하나하나가 100년 인생의 무게가 담긴 조언들입니다. 듣다 보면 어떤 말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말은 아직 늦지 않았어 라는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시간이 무한정 있는 줄 알아서 40대, 50대까지도 그랬지. 나중에 해도 되는 게 너무 많았어. 나중에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나중에 아내랑 여행 가야지. 나중에 아이들이랑 놀아줘야지. 근데 있잖아, 나중은 안 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셨습니다. 시간이란 게 참 묘해. 젊을 땐 질질 끌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미끄러져. 60 넘어가면 달려. 70 넘어가면 날아가 버려. 80대니까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고 90대니까 지난달 같은데 벌써 올해가 끝나가더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저도 요즘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1월이었는데 어느새 6월이고 여름이었는데 어느새 겨울입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 줄 아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같이 산책 가자고 하셨어. 근데 나는 그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안 갔어. 다음에 가요, 아버지. 했지. 근데 다음이 안 왔어.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습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이 70년도 더 지난 그날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어.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왜 그랬을까?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뭐가 중요했나 싶어. 아버지 손 한 번 더 잡아볼 걸. 어깨 한 번 더 주물러 드릴 걸.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손잡아 봤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나요? 전화 한 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중요한 일은 크고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아주 작고 사소한 거야. 함께 밥 먹는 것, 나란히 걷는 것, 같이 웃는 것. 그런 게 진짜야.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을 거라고.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 그 사람이 없거나 내가 없거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 아내가 73세에 세상을 떠났어. 그 전날 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퉜어. 뭐로 다퉜는지 기억도 안 나. 정말 하찮은 거였을 거야. 근데 난 화가 나서 등을 돌리고 잤어. 다음날 아침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밤이 생생해. 내가 등을 돌렸던 그 순간. 내가 미안해 한마디만 했어도, 사랑해 한마디만 했어도. 근데 나는 자존심 때문에 못했어. 그 자존심이 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화내고 토라지고 나중에 풀면 되지 하고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제야 후회하는 것.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해. 오늘 집에 가서 안아줘.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 쑥스럽다고? 부끄럽다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처럼 살지 마. 제발. 그날 저는 요양원에 나와 차 안에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지만 웃으시면서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으셨죠. 아무 일 없어도 이렇게 전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항상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을 표현할까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마음 먹었을 때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할아버지의 두 번째 조언은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돈에 미쳤어. 정말 미쳤지.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행복도 사고 건강도 사고 사랑도 살 수 있다고 믿었어.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어.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고 오로지 돈만 벌었지.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60대에 내가 꽤 모았어. 그때 내 통장 잔고 보면서 뿌듯했지. 이제 됐다. 이제 살만하다. 그랬어. 근데 있잖아. 그 돈으로 뭘 했는지 모르겠어. 쓸 데가 없더라고. 아니, 쓰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이 있는데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설명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갖고 싶은 게 많았어. 좋은 차, 큰 집, 비싼 옷. 근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차는 A에서 B로 가는 도구일 뿐이고 집은 잠자는 공간일 뿐이고 옷은 몸을 가리는 천일 뿐이야. 정작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럼 뭘 원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시간이었어. 돈을 벌면서 내가 잃어버린 시간. 아이들 운동에 못 간 날들. 아내 생일 챙기지 못한 날들.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 못 함께한 그 시간대. 그걸 다시 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근데 돈으로 시간은 못 사잖아. 할아버지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 나보다 돈을 훨씬 못 벌었어.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지. 근데 그 친구는 행복했어. 애들 학교 행사 다 갔고 와이프랑 주말마다 시장 갔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많이 했어. 나는 그때 그 친구를 좀 무시했어. 저렇게 살면 뭐하나 싶었거든. 근데 지금 보면 그 친구가 진짜 부자였어. 나는 돈만 모았지만 그 친구는 추억을 모았거든.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벌면 여유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어.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살겠다. 이거야. 근데 나중은 안 와. 아니, 온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어. 80 넘어서 돈이 많으면 뭐해? 여행 갈 체력도 없고 맛있는 거 먹어도 이가 없어서 못 씹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할아버지는 손을 휘저으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70대 초반에 유럽 여행을 갔어. 평생 가고 싶었던 곳들. 돈도 충분히 있었고 시간도 있었어. 근데 알아? 하루 종일 걷는 게 힘들더라고. 박물관 가도 30분만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웠어. 결국 호텔에서 쉬는 시간이 더 많았지. 그때 생각했어. 40대, 50대 때 왔어야 했는데 그때는 돈 없다고 시간 없다고 못 갔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늘 미루잖아요.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근데 정작 나중이 오면 그때는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할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지금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 돈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못해. 내가 그랬거든.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 동생이 50대 중반에 암 판정을 받았어.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하고 완치됐지. 근데 그 일 겪고 나서 동생이 달라졌어.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더라고. 회사 그만두고 작은 카페 차리고 시간 날 때마다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처음엔 내가 걱정했어. 돈은 어떻게 하려고? 근데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 나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후회되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산 게 후회됐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은 지금 나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돈은 나보다 없지만 웃는 횟수는 나보다 많아.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하면서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에 저당 잡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참고 나중에 행복하자고요. 근데 정말 그 나중이 올까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돈은 중요해. 당연히 필요하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는 마. 지금 이 순간에 살아. 할아버지가 세 번째로 꺼낸 이야기는 건강이었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내 몸이 무적인 줄 알았어. 밤새워 일해도 괜찮고 술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고 담배 피워도 끄떡없었지. 건강검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튼튼하니까.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40대 후반부터 슬슬 신호가 왔어.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도 무시했어. 이 정도야 뭐 하면서 50대에 고혈압 진단받고 60대에 당뇨 왔어. 그제야 정신을 차렸지. 근데 이미 늦었어. 망가진 몸은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몸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무리하면 다음날 몸살이 나고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립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70대에 암 수술을 2번 했어. 이암하고 대장암. 다행히 이겨냈지만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 항암 치료받을 때는 차라리 죽고 싶었어. 머리카락 다 빠지고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때 생각했지. 왜 진작 건강 챙기지 않았을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벌고 늙어서는 돈을 써서 건강을 사려고 해. 근데 이게 안 돼.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 한번 망가지면 그냥 망가진 거야. 병원 가봤자 관리하는 거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씀에 뜨끔했습니다. 저도 요즘 운동한다고 헬스장 등록해놓고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가고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다가 잠들고 끼니도 대충 때우고 삽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 60대에 뇌졸중이 왔어. 한쪽이 완전히 마비됐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 그 친구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50대 때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는데 담배 끊으라는 말, 술 줄이라는 말 안 들었거든.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면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해. 잃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운이 좋았어. 암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내 주변에 못 이겨낸 친구들이 너무 많아. 70 넘기기 전에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냐고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다들 아는 거야.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이게 다야? 근데 왜 안 해? 귀찮아서? 바빠서?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오는지 모르니까 할아버지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걷기. 매일 30분이라도 걸어. 나는 85세까지 매일 아침 산책했어. 그게 내 몸을 지켜준 거야. 둘째, 물 마시기. 하루에 물 8잔. 이거 진짜 중요해. 셋째, 스트레칭. 몸이 굳으면 다 망가져. 넷째, 정기검진.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해. 조기에 발견하면 살고 늦게 발견하면 죽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왜 실천은 안 하고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도 안 하는 게 사람이야.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있잖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야.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돈도, 명예도, 행복도 다 소용없어.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80대 초반에 친구 장례식을 한 달에 3번 간 적이 있어. 다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었어. 한 명은 심근경색, 한 명은 뇌출혈, 한 명은 암.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들 가족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부인은 울고 자식들은 멍하니 서 있고 좀 더 일찍 병원 갔으면 좀 더 건강 챙겼으면 하면서 후회하지. 근데 이미 늦었잖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쯤 담배 피워도 술 마셔도 운동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오늘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빚이야. 젊을 때 건강을 담보로 빌린 시간과 돈은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해. 그 이자가 엄청나게 비싸.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야. 제발 건강비 지지 마. 할아버지의 4번째 조언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놀라운 건 뭔 줄 알아? 곁에 남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젊었을 때 연락하던 사람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몰라. 명함 가득 받고 전화번호 수백 개 저장하고 그렇게 사람 많이 한다고 자랑했는데 정작 70 넘어가니까 진짜 친구는 손에 꼽더라고.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인맥을 넓히는 데 집중했어. 사람을 많이 할수록 좋은 줄 알았거든. 술자리 안 빠지고 모임 열심히 나가고 명함 돌리고. 근데 있잖아. 그게 다 가짜였어. 이익 때문에 모인 관계는 이익이 없어지면 끝이야. 내가 사업 망하고 나서 깨달았지. 그때 연락하던 사람들 다 사라졌어. 저는 그 말씀에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인맥 관리한다고 이 모임 저 모임 나가고 명함 주고받고 SNS 친구 늘리는데 신경 쓰거든요. 그런데 진짜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80 넘어서 내 장례식에 와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봤어? 솔직히 10명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젊었을 때 명함철에는 수백 명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아니지. 처음부터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거야.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은 많아야 5명이야.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달려와주는 사람, 내 잘못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5명 있으면 부자야. 나는 지금 3명 있어. 그게 내 전부야.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하냐고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관계. 내가 뭘 해주지 않아도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해.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 필요한 사람, 도움되는 사람만 챙기고 정작 소중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지. 할아버지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내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어. 우리는 60년 넘게 친구로 지냈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얘기했지. 그 친구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은 이 친구였다는 거야. 6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고 내 자랑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 슬픔을 함께 아파해준 사람.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친구 장례식에서 유족이 내게 편지를 줬어. 그 친구가 미리 써둔 거였어. 내 평생 가장 좋은 친구였어. 고마워. 딱 이 한 줄이었어. 나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울었어. 60년 동안 우리가 나눈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20년, 30년 후에도 여전히 연락하고 지낼 친구가 몇이나 될까요?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관계는 저절로 유지된다고 생각해. 아니야. 관계는 노력이야.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신경 써야 해.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져. 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잃었어. 나중에 연락하지 뭐 하다가 결국 못했어. 그러다 부고 소식 듣고 후회하지.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소중한 사람들한테 연락해. 보고 싶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 특별한 이유 없어도 돼. 그냥 생각났다고 전화해. 그게 관계를 지키는 거야. 나중으로 미루지 마. 나중은 안 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은 많은데 정작 최근 통화 목록에는 몇 명 없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부모님도, 형제도, 자식도, 배우자도 다 소중히 해야 해. 내가 70대에 형을 먼저 보냈어. 그때 후회가 너무 컸어. 좀 더 자주 만날걸. 좀 더 잘해줄걸. 하면서. 근데 이미 늦었잖아.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관계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야. 내가 사랑한 사람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 그 기억들이 전부야. 그러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야. 할아버지의 5번째 조언은 자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새 아이를 키웠어. 다들 잘 컸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도 잘했어.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성공한 아버지야. 근데 있잖아, 나는 실패한 아버지야. 할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됐는데 왜 실패라고 하시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일만 했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지. 주말에도 골프 가고 술자리 가고 아이들 운동회, 학예회, 생일잔치 다 못 갔어. 아빠는 돈 벌러 가야 해 라는 말만 반복했지. 지금 생각하면 변명이었어. 정말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야. 저는 그 말씀에 뜨끔했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아빠 바빠. 다음에. 나중에.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회가 있었어. 아들이 계주 선수로 뽑혔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꼭 와달라고 했어. 나는 알았어, 갈게 했지. 근데 그날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었거든. 나는 고민도 안 하고 회의를 선택했어.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아들이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 들어가 봤더니 아들이 침대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 아빠 왜 안 왔어? 라고 물었어. 나는 미안해, 중요한 일이 있었어 라고 했지. 그때 아들이 한 말을 평생 못 잊어. 아빠한테는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구나.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아이의 투정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사실이었어. 나한테는 회사가, 돈이, 일이 아들보다 중요했던 거야. 그날 회의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아들의 그 표정은 지금도 생생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아이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시간을 원해. 비싼 장난감도 좋은 옷도 아니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얘기 들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게 다야?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 돈 벌어서 좋은 거 사주면 된다고 생각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큰아들이 50대가 됐어. 요즘도 한 달에 한 번 만나지? 근데 있잖아. 우리는 가깝지 않아. 밥 먹고, 안부 묻고, 헤어져. 그게 다야? 진짜 속마음 얘기는 안 해. 왜냐면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난 항상 부재중이었고 아들은 혼자 크는 법을 배웠어.
이제 와서 친해지려고 해도 어색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와 쌓는 관계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나보다 돈을 훨씬 못 벌었어. 근데 그 친구는 아이들이랑 정말 가까워. 이제 아들, 딸이 다 50이 넘었는데도 매주 만나서 밥 먹고 여행도 같이 가. 부럽더라고.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 그게 정말 아이러니해. 할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성공한 부모가 아니야. 함께 해주는 부모야. 내가 대기업 임원이었는지 사업가였는지 그런 거 아이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아빠가 내 운동회에 왔었나?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줬나? 아빠가 나를 안아줬나? 그거야. 할아버지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작은 딸이 대학 들어갈 때였어. 합격 발표 나는 날 딸이 전화를 했어. 아빠, 나 합격했어. 근데 나는 회의 중이라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끊어버렸어. 저녁에 전화했는데 딸은 이미 친구들이랑 축하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날 축하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없었어.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그 순간 곁에 없으면 나중에 메울 수가 없어.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아이들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그 순간들은 다시 안 와.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이는 잘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아이를 안아줘. 사랑해 라고 말해줘. 같이 밥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웃어. 그게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비싼 장난감도 좋은 학원도 아니야. 부모의 시간과 사랑이야.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게 그거야.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지 못한 것. 할아버지의 6번째 조언은 후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후회 없는 선택만 한 사람은 없어. 나도 셀 수 없이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 근데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 후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후회의 종류가 있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설명하셨습니다. 했다가 후회하는 것과 안 했다가 후회하는 것. 이 두 가지야. 근데 있잖아. 나이 들면 안 했다가 후회하는 게 더 아파. 했다가 실패하면 그래도 해봤다는 게 남잖아. 근데 안 하고 넘어가면 평생 만약이라는 생각이 남아.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젊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거든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30대 초반에 사업 기회가 하나 있었어. 친구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거든. 그게 아까워서 거절했어. 그 친구는 혼자 사업을 시작했고 크게 성공했지. 나는 그 직장에서 30년을 다녔는데 지금 돌아보면 별거 아니었어. 그때 도전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도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었어. 근데 적어도 해봤다는 게 있잖아. 안 해보고 평생 만약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아.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안정 때문에 포기했어. 안정이 중요하지, 당연히. 근데 안정만 쫓다 보면 인생이 너무 단조로워져.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늘 안전한 선택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40대 중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현실 때문에 포기했던 거야. 40대에 다시 그 꿈이 떠올랐어. 근데 나는 망설였어.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돈은 어떻게 벌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결국 못했어. 그리고 70이 넘어서야 취미로 그림을 시작했지. 근데 있잖아. 이미 늦었어. 손도 떨리고 눈도 안 보여. 40대에 했으면 30년을 더 할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 그래도 80에 시작했잖아요. 대단하세요. 근데 나는 알아. 40에 시작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지. 그때는 체력도 있고 시간도 많고 가능성도 무한했는데 나는 남의 시선, 안정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늘 다음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
언제나 핑계는 있어. 돈 없다. 시간 없다. 나이 많다. 늦었다. 근데 있잖아. 진짜 늦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시작이라도 해봐. 실패해도 괜찮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70 넘어서 새로운 걸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 한 명은 70에 대학을 들어갔고 한 명은 75에 마라톤을 시작했어. 사람들이 그러더래. 이 나이에 무슨 의미 있나?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이 나이에라는 말로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아. 100년 살았는데도 나는 짧다고 느껴. 왜냐면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다 못했거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미루지 마. 내일 하겠다는 말, 나중에 하겠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해. 할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피할 수 없어. 어떤 선택을 해도 뭔가는 후회하게 돼.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후회를 선택하는. 도전했다가 실패한 후회와 도전도 안 하고 넘어간 후회. 나는 후자가 훨씬 아파. 그러니까 당신은 전자를 선택해. 실패해도 좋으니까 일단 해봐. 그게 나중에 덜 후회하는 길이야. 할아버지의 7번째 조언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50대까지 원한을 품고 살았어. 나를 배신한 친구, 나를 부당하게 해고한 상사, 나를 무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았지. 그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 용서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60대에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 그 원한이 나를 지킨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내가 분노하는 동안 그 사람들은 나를 까맣게 잊고 잘 살고 있더라고. 결국 손해본 건 나였어. 내 시간, 내 건강, 내 마음을 다 썩게 만든 건 나였어. 저는 그 말씀에 뜨끔했습니다. 저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뭔지 아나?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거야. 원한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지.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30대 때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어. 사업을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돈을 가지고 도망갔지.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빚뒤에 앉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했어.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어. 20년 동안 그 친구에 대한 분노를 품고 살았지.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60대 초반에 그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어. 길에서 딱 마주친 거야. 순간 내 가슴이 뛰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 근데 그 친구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 그 친구도 늙었더라고.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고 힘없어 보였어.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허해졌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20년을 분노하며 살았구나 싶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가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어. 길 한복판에서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라고 울면서 말하더라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 이 사람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 용서하지 못한 건 나만이 아니었어. 그 친구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20년을 살았던 거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웠어. 그리고 이제 됐어. 다 잊자. 라고 말했지. 그 순간 내 가슴에 있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 20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게가 확 풀렸어. 용서가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 싶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용서는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어. 오래된 원한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지. 나를 해고한 상사도, 나를 무시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한테 직접 용서한다고 말하진 않았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놓아버렸어. 이제 됐어. 이제 내 인생에서 내보낼게 하면서.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평생 당신 마음속에 살아. 당신이 뭘 하든 어디를 가든 그 사람 생각이 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용서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거야.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계속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나? 자기 자신이야. 나는 평생 내가 한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나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면서 자책했지. 그게 나를 제일 많이 아프게 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80대에 들어서야 깨달았어. 나도 그냥 사람이었다는 걸.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고 때로는 어리석었던 사람. 그게 당연한 거였어. 나는 나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어. 남들은 용서해주면서 왜 나는 용서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제가 한 실수들 때문에 스스로를 자주 질책하거든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힘이야. 약함이 아니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왜냐면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당신도 용서해.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나는 90 넘어서야 자유로워졌어. 당신은 지금 자유로워져.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 9달러. 할아버지의 8번째 조언은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죽음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었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 같았지. 근데 50 넘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 친구, 동료, 친척. 그때부터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어.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70대에 들어서니까 1년에 서너 번씩 장례식에 가게 되더라고. 80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는 나보다 젊은 친구들 장례식에도 가. 그때마다 생각해. 다음은 나겠지. 근데 있잖아. 무섭지 않아? 오히려 담담해. 저는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무섭지 않다니 정말일까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무서웠어. 끝이잖아. 모든 게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게 무서운 거더라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못 말하고, 그렇게 후회만 남기고 가는 게 무서운 거야.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하나는 60대 중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심장마비였지.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대.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 부인이 우는 걸 봤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 부인이 그러더라고. 여행 가자고 했는데 내년에 가자고 했어요. 이제 혼자 가야 하나요? 그 말이 너무 아팠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의미 없어.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중요한 건 단 하나야. 나는 사랑받았는가? 나는 사랑했는가? 그것만 남아.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아내가 떠나기 전에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고마웠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 내가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줬다는 게 위안이 됐어.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아내와 함께한 50년의 시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그 추억들이 나를 지탱해줘. 아내 없이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아내 목소리가 들려. 아내 웃음소리가 들려. 그게 나를 살게 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컥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기는구나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준비됐어. 언제 가도 괜찮아. 후회는 있지. 많지. 근데 받아들였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됐어.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대신 후회를 두려워해. 죽음은 피할 수 없어. 누구나 가는 길이야. 근데 후회는 피할 수 있어.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도전하고, 지금 함께해.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미소 지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해. 오늘 하루를 더 받았구나 하면서, 그리고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려고 노력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고. 왜냐면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삶의 완성이야. 잘 산 사람의 죽음은 아름다워. 그러니까 당신도 잘 살아.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야. 10달러.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은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내가 가장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현재를 살지 못한 거야.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살았어.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쳤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어.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20대, 30대 때는 미래만 봤어. 30대면 잘 살 거야. 40대면 성공할 거야. 50대면 여유로울 거야. 그렇게 미래만 보다가 40이 됐는데 그때는 또 50대면, 60대면이었어. 평생 미래만 보고 살았어. 정작 현재는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지.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50대에 들어서니까 과거를 후회하기 시작했어. 20대 때 왜 그랬을까? 30대 때 더 열심히 할 걸. 40대 때 건강 챙길 거야. 과거만 돌아봤어. 그러다 70 넘어가니까 미래가 없더라고. 과거도 바꿀 수 없고 그제야 깨달았어. 아, 내가 살 수 있는 건 지금뿐이구나. 할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 과거? 미래? 아니면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살아. 현재에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 근데 있잖아.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야. 과거도 미래도 아니야. 오직 지금뿐이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뜨끔했습니다. 저도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80대에 손자랑 공원에 간 적이 있어. 손자가 그네를 타면서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 나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 근데 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까 약 먹었나?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번 달 관리비는 냈나? 그런 생각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손자가 나한테 왔어. 할아버지, 재밌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아, 나는 지금 손자랑 함께 있는데 손자의 웃는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구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뭔지 아나?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는 거야. 지금 밥을 먹으면 그 맛을 느끼는 거야. 지금 걷고 있으면 그 걸음을 느끼는 거야. 단순하지만 정말 어려워. 우리 머릿속은 항상 시끄러우니까.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해. 밥 먹을 때는 한 입 한 입 음미해. 산책할 때는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껴.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만 집중해. 그렇게 하니까 하루하루가 더 풍요로워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고 하면서 정작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한테 부탁이 있어. 오늘 집에 가서 단 10분만이라도 지금에 집중해봐. 가족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만 봐. 핸드폰 내려놓고 다른 생각 멈추고 오직 그 순간만 살아봐.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짧아. 100년이 길어 보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순간이야. 그 순간순간을 후회나 걱정으로 채우지 마.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기적이야. 그걸 느끼며 살아. 그게 내가 100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야. 지금을 살아. 지금이 전부야. 그날 저는 할아버지와 헤어지면서 오랫동안 그분을 안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고맙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당신이 내 말을 기억하고 살아준다면 나는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의 말씀들을 곱씹었습니다. 시간, 돈, 건강, 인간관계, 자식,
후회, 용서, 죽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때리는 조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후회하며 살지 않겠다고. 지금부터라도 바꾸겠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세요. 건강을 챙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세요. 100세 어르신의 조언은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